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니티를 이용한 장르별 게임 개발의 강의를 맡은 강사 고윤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역시 클리커 게임 개발에서 프레임 제작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만든 부분을 보게 되면은요, 바로 이렇게 기존에 있던 타이틀 씬에 대한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는 일정한 크기의 버튼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자,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버튼들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간단히 동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코딩 작업을 하지 않고서 보이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프로그램 작업을 통해서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다음에 있는 바로 여기 있는 게임 씬에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간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제가 플레이 버튼 누른 상태에서 씬을 급격히 이동시켜서 잠깐 여기서 에러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할 건 뭐냐? 바로 여기에서 버튼을 누르면 작동을 한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는 뭘부터 만들어야 되냐? 바로 소스 코드부터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소스 코드 만들어 볼까요? 자, 그래서 소스 코드는 여기 C# 스크립트로 해서 자, 여기는 src의 타이틀이라고 할까요? 자, 타이틀에 관련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타이틀에 관련된 소스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돼서 타이틀의 소스 코드는 어쨌든 간에 어디서? 바로 내가 만든 이 장면에서 구동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구동을 시켜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 소스 코드가 어떻게 내가 플레이가 되면은 여기 안에서 계속 지속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자,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소스 코드를 살릴 수 있을 만한 어떤 객체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있는 소스 코드는 뭡니까? 진짜 보면은 문서들이에요. 근데 이 문서들을 어떻게? 여기는 그냥 이건 단지 문서일 뿐입니다. 자, 이런 문서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되는 객체들 사이에서 계속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어떤 객체 안에 이 소스 코드를 연결시켜서 넣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른 곳,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가 만든 소스 코드가 어떻게 해당되는 씬이 살아남을 때까지 있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여기서 끝까지 살아남는 녀석에다가 붙이면 돼요. 자, 끝까지 살아남는 녀석이 어떤 게 있을까?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카메라? 자, 여기는 이 카메라, 지금 현재 화면이 보이게 되는 이 카메라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어떻게? 바로 이 해당되는 씬이 살아있을 때까지 끝까지 살아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거? 라이트? 라이트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카메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라이트는 우리가 어떻게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자, 3차원일 때, 자, 여기서 제가 3차원 객실 하나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합시다. 3차원 객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아마 여기서 잠깐만요. 자, 얘를 0,0 위치에.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상자가 하나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상자가 하나 보이게 되는데, 자, 이 상자 같은 경우에는 상자가 있을 때, 자, 보시는 것처럼 뭐예요? 라이트가 있고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보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라이트를 지웁니다, 이제는. 지우게 되면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갑자기 까매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배경도 까매졌습니다. 자, 그 3차원 같은 게 객체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라이트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방금 다시 한번, 자, 이번엔 죽이지 않고 얘를 잠깐 활성 한번 꺼볼게요. 자, 여기 있는 뭡니까? 체크 마크는 바로 뭐냐? 액티비티라고 불리는 부분이에요. 즉, 활성화를 시키냐, 안 시키냐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소스 코드상으로 따지면 뭐랑 똑같으냐? 바로 주석을 건다라는 의미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주석을 걸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카메라는 있으니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떻게? 3차원 객체는 어두워지는 건 맞습니다. 자, 근데 재밌게도 어떻게 합니까? UI는 어두워졌어요? 아니죠. 자,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2차원에 관련된 거. 자, UI는 솔직히 말해서 2차원이잖아요. 3차원 객체가 아니잖아요. 이런 2D들은요, 어떻게 광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아까 소스 코드를 만든 다음에 이걸 어떻게 붙인다고 했습니까? 해당되는 장면이 끝까지 살아있는 객체에다 붙인다고 했어요. 맞아요? 자, 그럼 카메라는 괜찮지만 라이트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없앨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되겠죠. UI는 어떨까요? UI도 내가 어떻게 활성화가 시키고 안 하는 거에 따라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얘도 아닙니다. 자, 그럼 카메라에다 붙인다?
근데 카메라에 보시게 되면 이 각각의 요소, 인스펙터 창에 있는 요소들을 보면 예, 되게 많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소스까지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만 저라면은 어떻게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빈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create empty. 자, 빈객체는요, 위치와 그 다음에 회전값과 확대 축소값을 가지고 있을 뿐, 여기는 어떻게 3차원적인 요소나 2차원적인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요소입니다. 자, 여기에 어떻게 해당되는 객체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연결시켜 주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객체가 살아있을 때 이 소스 코드도 같이 구동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바로 이제 장면의 이동으로 가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만약 UET를 좀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다음부터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합시다. 자, 소스 코드는 자, 저 같은 경우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이제 소스 코드 제작 툴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설치를 할 때쯤에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불리는 부분에는 서포트를 누르게 되면은 내가 설치한 비주얼 스튜디오와 어떻게 유니티가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제가 이걸로 할까? 자, 이거 하지 않고 할까요? 자, 왜냐면은 사실 이렇게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개발 환경은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 개발 환경을 이렇게 쓰고 그래서 제가 상태를 좀 바꿀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기본적으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이루어져 있죠. 예, 어우, 느립니다. 예. 자, 그럼 여기까지 된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말한 이 부분에서 어떤 일을 할 거냐면 해당 씬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버튼이 눌릴 때 작동할 로직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서 재밌어요. 뭐가 있습니까? 아까 버튼이라고 했잖아요, 버튼. 자, 버튼이 어디 있습니까? UI라고 불리는 곳에 버튼이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근데 이 버튼에 보시게 되면 온클릭이라고 불리죠. 즉 뭡니까? 버튼이 눌렸을 때 어떤 일을 할 거냐라는 겁니다. 맞아요? 자, 버튼이 눌려서 어떤 일을 한다. 어떤 일을 수행을 한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어떤 기능이 수행을 한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계속 단어를 자꾸 얘기를 하죠. 그럼 결국은 어떤 얘기입니까? 기능의 수행? 기능? 그럼 뭐가 됩니까? 기능에 대한 거 영어 단어 뭐죠? 펑션이죠. 자, 펑션 아니면 일을 수행하는 방법론에 대한 것들. 방법? 뭐죠? 메서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펑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메서드라고 불리기도 하는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맞아요? 자, 만들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한다? 여기서 골라서 연결시킬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소스 코드를 칩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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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예, 작동이 조금 예, 오래 걸리네요. 자, 그래서 예, 원래 유니티 엔진이 옛날보다 좀 무거워졌어요. 자, 그런데 그걸 지금 두 개를 켜놨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네요. 자, 예, 이게 작동이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본격적으로 만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자, 먼저 특별하게 넘겨줄 건 없습니다. 일만 구성할 겁니다. 자, 보이드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프레스 언더바 플레이란 이름으로 하나 만들까요? 자, 이런 기능을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이드에 프레스 언더바 엑스트라고 불리는 걸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눌리면 끝나는 거고 눌리면 플레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종류죠. 자, 그래서 어떻게 자, 시스템에 우리가 죄송합니다.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죠. 아니죠. 왜? 도스상 했을 때나 시스템 엑스트고요. 저기서는 어플리케이션이죠. 어플리케이션에 퀵이라고 불리는 기능을 갖다 쓰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폰에서 어떻게 폰에서 프로그램 작동을 중지시킨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단점이 있어요. 얘는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이건 어떻게 폰에서만 테스트 가능하다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유니티 엔진으로 내가 어떻게 휴대폰용으로 클리커를 만든다? 자,
그럼 사운드는 재생이 되겠죠? 왜? 컴퓨터 스피커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 모터 달렸어요? 안 달렸죠. 그러니까 뭐가 안 됩니까? 진동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컴퓨터에 뭐가 있습니까? 자이로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기울거나 이런 거 안 됩니다. 쉐이크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안 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만드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야겠죠. 자,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여기서는 뭡니까? 플레이 버튼 누르면 되면 어떻게 다음 씬, 즉 장면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자, 이제 요거를 해야 되겠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생각보다 어떻게 요거는 이제 기본 기능이 아닌 확장 기능을 갖다 쓴다라는 것입니다. 확장 기능을. 자, 그래서 확장 기능이요. 자, 이게 확실히 좀 무겁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확장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합니까? 바로 어떻게 참조를 하겠죠? 기능의 참조입니다. 자, 그래서 유징에 유니티 엔진에 씬 매니지먼트라는 걸 추가합니다. 자, 이건 어떻게 장면에 대한 장면의 관리를 어떻게 참조하겠다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참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겠죠. 예, 이게 문제예요. 지금 세이브를 할 때마다 되게 오래오래 걸립니다. 예. 자, 원래 이렇게 느리진 않는데, 예, 어쩔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건데? 바로 여기죠.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장면, 씬 매니지먼트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객체? 씬 매니저라고 불리는 녀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로드, 씬이라고 불리는 녀석이 있는데, 자, 이건 씬을 이동시키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뭐예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맞아요? 자, 1번은 번호죠. 자, 씬 번호가 1번 씬, 2번 씬, 이런 식으로 번호로 움직입니다. 자, 이거는 두 번째 거는 뭐예요? 신의 이름. 자, 여기는 뭐합니까? 2번 신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격투 이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합니까? 바로 신 빌드 인덱스. 즉 어디 걸 빌드할 것이고 뭐 그 다음에는 그거에 대한 모든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죠.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신에 대한 이름과 그 다음에 로드 모드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1번과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신의 이름은. 자, 여기서 신의 이름. 자, 저는 첫 번째 것보다 두 번째 걸 좋아합니다. 왜? 번호는요, 나중에 밀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름 자체가 밀리는 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할 건데? 여기는 신의 이름이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신 언더바 게임이겠네. SCEN이 언더바 게임. 자, 그래서 어이쿠, 죄송합니다. 여기죠. 자, SCEN이 언더바 게임이 되겠습니다. 게임씬으로 이동할 거예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런 것들이 언제 호출되는 거예요? 언제 호출됩니까? 내가 모르죠, 지금. 그냥 만들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 호출되느냐? 바로 여기에서, 자, 우리가 유니티에서 클릭했을 때 해당되는 기능에 대한 이름을 정의를 해야겠죠. 근데 이게 뭡니까? 소스 코드 내에 있는 것이 어차피 바깥으로 보여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만들 때쯤에 아무 짓도 안 하고서 이렇게 만든 클래스가 아무 짓도 안 하고 만든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디폴트가 프라이빗 혹은 프로텍티드죠.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여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퍼블릭 속성을 매기는 거죠. 자, 퍼블릭 속성을 매겼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기능을 누를 거죠. 플레이어 엑스트도 어떻게 이벤트를 받겠습니다. 자, 그 중에 어떻게 런타임 온리? 자, 런타임 온리는 지금 현재 이 객체 자체를 우린 런타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 안에 속한 것도 어째 런타임 객체 안에 들어간 거니까 소스 코드 마찬가지로 런타임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소스 코드도 제어하겠다면 에디트 앤드 런타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오픈은 아무 짓도 안 하겠다. 제어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만 아니면은 오픈만 아니면 관계없어요. 저는 런타임 온리로 하겠습니다. 왜? 런타임 객체 안에 우리가 소스 코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런타임 온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객체에 대한 부분. 자, 지금 어디 있습니까? 게임 오브젝트? 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전 타이틀 로직이라고 할게요. 타이틀 로직이란 이름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바뀌겠죠. 어떻게 됩니까? 런타임 문이고 객체는 여기서 찾아보시면 이제 타이틀 로직이라고 불리는 녀석이 나올 겁니다. 타이틀 로직이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소스? src 타이틀이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플레이래, 플레이. 플레이면 어떤 거랄까? 플레이면 우리가 아마 찾으면은 아마 있을 텐데, 자, 봅시다. enable string, string tag, 어쩌고 캔슬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안 보이네요? 자, 이거 왜 안 보일까?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제대로 갱신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갱신이 되면은 보일 텐데, 지금 갱신이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다시 볼까요? 자, 이번에는 보이나요, 지금은? 지금도 아직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서 지금 소스 코드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자, 퍼블릭에 프레스 플레이, 프레스 엑스트 됐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 리프레시라는 키워드를 매기면은 소스 코드에 대한 변경된 것들이 어떻게 다시 세팅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얘기 달라져요. 자, 이렇게 만들면은 아까 봤던 src 타이틀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 보세요. 플레이와 엑스트가 있죠.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유니티 엔진이라고 불리는 것이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혹은 포토샵 혹은 자바, 이클립스 이런 거랑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엔진 자체가 약간은 오작동이 날 확률이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 저는 그래서 감히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수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엔진을 전부 믿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돼서 좀 약간 오작동이 나는 부분들도 여러분 슬기롭게 대처하시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넣겠습니다. 자, 플레이 버튼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엑스트 버튼 있나요? 자, 엑스트 버튼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도 논이 아니라 어떻게? 아까 말한 타이틀 로직 있죠? 자, 찾기 힘들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 방법이 또 있어요. 바로 타이틀 로직 자체를 드래그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넣고 소스 코드에 있는 엑스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준비됐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여러분들이 뭐 합니까? 바로 세이브 씬과 세이브 프로젝트는 기본이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 작동이 될까요? 작동이 될까요? 제가 볼 땐 작동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에러 나죠? 왜? 그래, 소스 코드에서 만들게 했는데 실제로 뭐 합니까? 실제로 이 엔진 안에서, 유니티 엔진 안에서는 현재 활성화된 건 타이틀만 있어요. 자, 근데 게임이라고 불리는 거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바로 여기 파일에 빌드 세팅을 들어가십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add open scene 하면 현재 씬이 등록이 돼요. 타이틀이. 근데 나는 그 게임을 등록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게임을 눌러서 또 한다? 아니죠.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런 걸 들어가시면은 적당히 잘 붙어 생겨요. 됐습니까? 필요 없으면 지우시면 되죠. 여기 있는 거를 델리트 키로 지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자, 내가 이렇게 타이틀과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순서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드래그를 하면은 드래그해서 위치를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게임과 타이틀의 번호가 바뀝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번호로 쓰지 말라고 한 겁니다. 번호로 쓰면은요, 하다가 보면 중간에 삽입되거나 이러면 번호가 순서가 어그러져요. 그래서 이름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기본 세팅을 했습니다. 자,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여기 있는 거를 지울까? 자,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음 씬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애석한 얘기지만은 아직은 여기 있는 엑스트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가 종료되는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건 폰 테스트를 통해서 봐야겠죠? 자, 이런 거는 우리가 나중에 어느 정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폰에 넣어가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장면 전환까지 봤습니다. 자, 근데 이게 앞에서 봤던 이거랑은 다르죠? 맞아요? 자, 이제 다음 시간 때는요, 조금 더 우리가 그럴싸하게 화면들을 꾸미는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이어지는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